안녕하세요. 이직이나 퇴사 고민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고민 끝에 퇴사를 결심하셨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퇴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통보하고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퇴사할 때는 내 뒷모습을 예쁘게 하셔야 됩니다. 홧김에 그리고 회사나 상사에게 묵혀둔 감정 때문에 에이 엿먹어봐라 이런 마음으로 갑작스럽게 퇴사를 통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썩 좋지 않습니다. 우린 중학생이 아닙니다. 유치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먼저 퇴사 결심을 했다면 퇴사에 대한 고민 중이라는 것을 넌지시 흘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요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퇴사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처럼 뉘앙스를 퇴사하겠다는 뉘앙스를 조금 흘려서 상사가 어느 정도 감을 잡게 해야 됩니다. 퇴사하는 마당에 이렇게까지 쇼까지 해야 됩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쇼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 끼임새 없이 일 잘하고 회식에서도 술도 잘 마시다가 어느 날 아침에 얼굴색 싹 바꿔서 갑자기 퇴사한다고 통보해버리면 상사는 그냥 폭탄 맞는 꼴이 됩니다. 그야말로 배신감을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근데 이 배신감, 이게 향후 우리 커리어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아무리 회사 다니는 동안에 일에 최선을 다했고 조직에 충성을 다했다고 해도 마지막에 폭탄을 던져버리면 그 모습은 당신의 최신 효과로 남아서 당신을 영영 배신자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이것은 우리 커리어에 큰 리스크가 됩니다. 업계를 떠날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했다면 이제 명확히 알려야 되는 단계입니다. 퇴사 통보는 그럼 며칠 전에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까요? 근로기준법에는 퇴사 통보는 며칠 전에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해고 통보를 할 때는 30일 전에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30일 전에는 하자 요 정도 하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여의치가 않다 그러면 최소 3주 21일 정도 전에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의 퇴사 통보 기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튼 갑자기 저 이번 주까지만 회사 나오겠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맙시다. 이어서 퇴사 통보를 할 때 형식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딱 두 가지만 잘 지키면 끝입니다. 첫째는 상사와 1대1로 면담 요청해서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호한 표현 하지 말고 명확하게 한다. 퇴사 통보는 반드시 팀장과 1대1 면담을 통해 진행해야 됩니다. 요즘 몇몇 젊은 사원들이나 신입 직원들이 카카오톡이나 메일로 회사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말 비매너입니다. 비매너. 이렇게 되면 그냥 싸가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특히 업계가 좁고 네트워크가 강한 경우 평판 문제는 새로운 기회를 잡는데 매우 큰 걸림돌이 되거든요. 따라서 껄끄럽더라도 직접 면담을 통해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사표현을 할 때는 정중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하십시오. 팀장님, 그동안 많이 배웠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오랜 고민 끝에 퇴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제가 맡아왔던 업무를 잘 정리하고 인수인계도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십시오. 절대로 고민 중입니다 이와 같은 애매한 표현을 쓰지 마세요. 그러면 상사는 당신을 붙잡거나 설득하려고 애씁니다. 결정을 내렸다면 단호하게 얘기하십시오. 이어서 퇴사 소식을 선 후배 그리고 동료들에게도 알려야겠죠.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퇴사 소식을 상사보다 동료들에게 먼저 말하는 것은 큰 신뢰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퇴사 통보는 항상 상사에서 동료의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십시오. 동료들에게는 상사와 면담 후에 떠나게 될 상황 그리고 감사의 인사 정도만
간단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괜한 아쉬움이나 개인적인 부정적인 감정, 그럼 또 불만, 이런 거 좀 얘기하지 마세요. 아, 이 회사에 비전도 없고 시스템이 없어, 개념 없는 팀장하고 너네 잘해봐라. 제발 이런 말 남기지 마십시오.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이거는 굉장한 큰 신뢰입니다. 무례한 행동이에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퇴사 후에도 나의 평판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작업은 업무 인수인계입니다. 내가 없더라도 동료와 후임자가 원활히 업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문서로 깔끔히 정리하십시오. 정리할 거리는 이 정도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맡았던 업무 목록 작성입니다. 내가 맡고 있었던 업무를 카테고리별로, 그리고 그 하위 목록을 좀 상세히 기록해서 전하십시오. 카테고리 없이 쭉 나열만 해두면 후임자가 이해하는데 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를 나눠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무에 필요한 자료 위치를 좀 정확히 표시해 줍시다. 업무에 필요한 자료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또는 공용 폴더나 클라우드 저장 경로를 상세히 적어두면 일하는 사람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특별한 업무 일정 같은 건 별도로 메모해 주면 좋겠습니다. 특정한 주기나 마감 시점이 있는 업무라면 이를 별도로 관리해서 전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특별히 매주 목요일은 2시에 보고가 마감이다. 그러면 요거는 별도로 떼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후임자가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어서 네 번째는 업무와 연관된 주요 인물 있잖아요. 그리고 협력 부서, 이런 정보를 메모로 남겨두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연락처나 협업할 때 유의할 점, 그 사람들의 특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써서 후임자한테 전해주면 그 사람은 당신을 정말 고마운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인수인계 자료를 절대 삭제하지 마십시오. 회사에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얘따 엿먹어라, 이런 마음으로 제대로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업무 자료를 삭제하고 그냥 퇴사하는 사람도 정말 가끔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업무 자료를 삭제하고 퇴사한 직원이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식이 없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퇴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고해서 퇴사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그리고 나 자신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여러분의 커리어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